그리고 이제 저게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명태균의 카톡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조언들을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뒷배에서 해줬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게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건데요. 네. 이때 이제 이준석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거강꾼 역할을 했던 것이 명태균 씨로 보이고 보면 굉장히 이제 둘 사이의 갈등 그리고 만나고 근데 비공개 만남이었는데 이게 왜 언론에 나왔냐라는 식의 항의를 윤석열 쪽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준석에 대한 불신을 쌓아갈 그렇지, 때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2022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축출 사태 이후에 양도구역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눈물의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런 것들을 명태균 씨한테 항의를 하고 이후에 또 다른 카톡이 있는데요. 네. 보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예. 그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자기가 이준석 집에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달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네. 총장님 댁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다음 대통령 꼭 만들어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둘이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7월 6일 김건희 명태균 카카오톡인데 그러자 이제 김건희 씨가 굉장히 그 쉼표나 띄어쓰기를 잘못하고 있지 않고 정확한 문장으로 감사합니다 유유 이렇게 답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여주는 장면이 명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밀고 땡기고를 좋아해? 왜냐하면 저 내란숙의 윤석열도 네. 누굽니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방첩사를 확실히 네. 도와줘라. 네. 그러면 뭐 예산이면 예산, 그 다음에 뭐 지원이면 지원, 뭐 이런 걸 해주겠다. 뭐 그리고 이제 대공수사권 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준석 대통령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게 2021년이라 하셨죠. 그러니까요. 올해 후보가 다 되기도 상당히 길고도 창대한 계획이었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명태균 윤 씨와의 관련설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초반에 세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뭐 명시 입장에서 이제 뭐 어떤 상을 과장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한테까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준석을 이렇게 쥐고 있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앞에 넘어가기 전에 문자 중에 그 소개 안 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김은재 궁금한 건데 오늘 오전 노량진 가서 청년들 만나고 중식은 진중권 교수, 비밀 회담 저녁 정운찬 교수. 이거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취재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가 나간 이후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100% 하실 분들인데 근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만났다고. 이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고. 정운찬 교수는 사실은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바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근데 이런 일정을 왜 명태균과 공유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당시에 막 정치 참여 선언을 6월 29일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일거수일투족 정말 큰 관심이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명태균한테 이런 비공개 일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 표현도 김건희 여사 그 표현도 비밀 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명태균 씨에게 공유한다는 것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관계, 상호 신뢰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가였던 거예요. 소위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전략가는 명태균이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 저는 그것도 그 얘기 뭐 이따가 하시겠지만 뭐 반사체 발광체 이게 사실은 명태균의 워딩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허를 찌르는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정치하냐, 뭘 가지고 봤냐, 뭘 한 적이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것 말고는 당신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정치적으로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사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그 당시는 굉장히 이게 아픈 지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태균 씨가 그대로 만들어준 것인데 이 논리가 꽤 그럴싸해요. 국민이 발광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은 국민 뜻
잘 받드는 반사체다라고 말하면서 원래 정치는 다 반사체에 불과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7월 1일에 채널A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이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흘리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대선 경선에서 그 경남 일정을 짜주는 것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전문성 그리고 식견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더 기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사인 보도를 보니까 특이한 게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의 대화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반면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대화라는 것은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잘 없고 뭐라고 말하면 알겠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사전적으로 김건희와 상의를 다 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대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에 김건희 씨가 있고 끝에 김건희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취재 결과 그리고 의혹인데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것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이제 함성득 교수가 연결해줬다 이런 식의 진술을 피의자 피신 조사에 보면 명태균 씨가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함성득 교수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그 공천과 관련해서도 마무리 전화를 해주는 게 김건희 씨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공개했던 그 음성에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에 모두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를 봐야 되고 이 가운데도 다 김건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